부가 불확실한 경우, 불특정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뭐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문제집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부담 없이 치환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되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방금 전에 봤죠.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 선생님이 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추웠겠네. 자, 그 다음에 일단 사인 x가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감 사인 x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한 축이 내에서 사인 곡선을 이루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함수요? 증가함수. 증가함수니까 사인 x 프라임이 뭐라는 거예요? 양수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전체 f 프라임의 부호에 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사인 x가 어두 구간에서는 양수고 어두 경우에서는 사인 x 프라임이 음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극소값의 개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서 미분 값이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일 땐 상관없어요. 그렇지. 항상 양수인 건 항상 음수인 것은 우리가 F'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놓고 한번 뒤집어 보거나 그대로 보존시키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부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감안하게 되면 진짜로 극소값을 갖는데 극소값이 필터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근데 문제집에는 이런 문제를 풀면서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런 설명 없이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푼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경계해야 돼요. 하지만 뭘 구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상관이 없겠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뭐 증가고 나발이고 간에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적은 값을 구하는 건 똑같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극대, 극소, 그래프의 개형을 정교하게 알아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요. 양수함수가 중요한 거예요? 증가함수가 중요한 F가 증가함수면 F 프라임이 양수인 거니까, 그렇죠? 이때는 그냥 양수음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조건을 다셔야 돼요. 누가? F는 증감이 중요한 거고 도함수는 부가 중요한 거고, 그쵸? 같은 얘기죠. 그러면 미분 가능함수 fx에 대해서 fx 꼴 0이 m개의 근을 가지면 f 프라임 x 꼴 0 최소 몇 개의 근을 가진다? 무슨 정리 얘기해? 롤의 정리 얘기해. 그쵸? 평값 정리라고 해도 좋아요. 롤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m개의 실근을 갖게 돼요. 땅 근을 갖고 미분 가능하면 여기서 근 가져야 가져요. 근 같죠. 근 반드시 하나 같죠. 반드시 하나 갖고 반드시 하나 한 개 이상 갖고 한 개 이상 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도 이렇게 근이 존재할 수도 있죠. 구간 안에 두 개 이상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최소 몇 개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그렇죠? n개의 근을 가지면 얘는 n-1개 이상의 근을 갖는 거죠. 그렇죠? 다 찍어놓네요. 구간별로 한 개 이상의 근을.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이제 가족 여행 갈 때 뭐 해요? 가족 여행 갈 때 가끔 이렇게 구간별로 어떤 그 신호 위반을 검사하고 하죠, 그렇죠? 그게 뭐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평균값 정리 이용한 거죠, 그렇죠?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어떤 시각까지 이동 거리가 있는데 그 이동 거리를 지나갈 때 딱 지나가는 시점에서 시간을 잰단 말이죠. 그리고 나가는 시점에서 시간을 재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그 평균 속력과 동일한 뭐가 존재하니까 미분 개수, 순간 속력이 존재하니까 그 평균 속력이 60km, 80km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동일한 미분 개수가 반드시 존재하니까 너는 뭐라는 거야? 과속한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지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수학이 이렇게 평균값 정리가 실생활에 사용되는 사례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실 그거 실제로 그거 알고 한 거예요? 그럼요, 알고 한 거죠. 그럼요. 저기 뭐야, 교통과 있는 그 선생님 아는 선배도요, 그 공무원인데 교통계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도로 이런 거 저기 뭐야, 그런 거 전공하셔가지고 그런 게 또 많이 쓰인대요. 엄청나게.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걸 설계하는데 기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 프로그램을 사올 때 자기가 거기 참여하는 건지 어쨌든 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이제 잘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그런데 또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번에 뉴스 보니까 그 국정원에서 도청 장비 수입할 때도 또 전문가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대잖아요. 그렇죠? 민간인 사찰할 때, 그쵸? 도청 장비. 어쨌든 공부를 해가지고 그딴 데 쓰면 안 되지. 자기가 그런 데 참여를 했으면
양심선언을 해야지. 그쵸? 난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 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쵸? 애들이 이렇게 누가 동글동글 토끼 같은 새끼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감옥을 가요? 그쵸? 쉽지 않죠. 생활인인데.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그렇게 또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짐을 씌우면 안 되지. 대통령이 잘해야지. 김동길 교수라고 연세대 그 명예 교수님이 가끔 TV에 나오셔가지고 그런다고. 일제시대에 살아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막 일본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라고 뭐 이렇게 반민족 행위자 처벌 그렇게 운운하는데 그게 보통 사람으로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그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같이 협조하고 동조하고 그런 걸 처벌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통 사람이 우리가 쉽겠어, 그렇죠? 날 죽인다는데 여기다 이렇게 한 대만 때려도 아픈데 이렇게 살짝만 때려도 아픈데, 그렇죠? 가서 고문하고 막 손톱 뽑고 그런데 어떻게 아니요 잘할게 이러지. 누가 거기다 대고. 아니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 그렇죠?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한테는 국가에서 그렇게 처우를 해줘야지. 자, 영이 아닌 상수에 대해서 두 방정식 이것이 각각 m개 실현한다고 할 때 FA의 최대값을 구하래. 방금 전에 한 건데 눈에 들어와? 지민아?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론 설명하는데 이게 다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X제곱을 나눠야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3학년 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꼭 나옵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 2학년 2학기 때 안 나오면 3학년 때라도 꼭 나옵니다. 각 학교별로 바꾸지도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 문제도 바꾸지 않고 똑같이 냅니다. 똑같이.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놓은 문제. 내신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 방금 전에 봤던 그 이론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겠죠. 그쵸? fx 이퀄 0의 m개의 근을 가지면 f'(x) 이퀄 0은 근을 몇 개 간다? n-1개 이상 간다. 그쵸? 이 이론하고 이 문제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민주 있는 거 같죠? ax 제곱을 미분했더니 뭐가 돼? 2ax 보여요? sin x를 미분했더니 뭐가 돼요? 코사인 x 보여요? 되게 치사하죠 문제. 그쵸? 아주 뭐 왕치사 그 자체요. 물론 이제 우리 실례를 들겠지만 그쵸? 참 치사. 이런 식으로도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구나. 처음 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n-1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걔 뭘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그렇죠. 그래. 아니 그런데 실례를 들어야 되니까. n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 방정식이가 몇 개면 m개면 이 방정식에는 몇 개 이상이다? n-1개 이상. 방금 전에 봤죠? 그래서 n은 n-1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풀어봐야 푸는 거고 안 풀어보면 풀기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그런데 다행인 것은 똑같이 나온다. 숫자도 안 바꾸고 똑같이 나온다. 그렇죠? 2학년 2학기 때 안 나오면 3학년 때라도 꼭 낸다는 거. 근데 항상 선생님들이 문제 내는 걸 귀찮아하는 거. 3학년 때. 근데 선생님들 변형시키는 것도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변형시키는 것도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또 변형수 낼 것도 한데 변형에서 잘 안 내요. 이 문제는. 이제 되게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제 필터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 이 문제도 한번 보자고요. ax승 빼기 x 빼기 lna분의 1 이퀄 0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면 굉장히 범상치 않죠. 문제가. 그쵸? 굉장히 기분 나쁘죠. 화나는 문제예요. 그쵸? 맞아? 여태까지는 상수 k가 어땠는데? 혼자 놀았어요. 그쵸? 혼자 놀았어. 뭐 기껏해야 lnk분의 요 정도 혼자 놀았는데 이번엔 k가 아유 사방팔방에 다 껴있어요. 그쵸? 맞아? 아주 기분 문제를 보면 몹시 화나는 그런 문제. 그래도 뭔가를 미분하면 되지 않나? 우리가 이제 뾰족한 수가 없다면 뭐 해야 돼요? 포멀 메소드로 가야 돼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 포멀한 방법. 근데 이건 포멀한 방법을 못 가니까
진짜 더 포멀한 방법으로 가야죠. 진짜 더 포멀한 거? 그래프 그리는 거죠. F 프라임을 통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근데 바로 전거에서 그 n이 n-1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식을 썼잖아요. 네네. 근데 왜 n-1이 n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안 쓰고 n이 n-1보다 크거나 같아요? n이 n-, 왜 얘가 더 안 크고 얘가 더 크냐고요? 왜냐하면 gx 이퀄 0의 해가 만약에 L개라고 한다면 얘 해는 몇 개? L-1개 이상이니까. 그쵸? n개라고 그랬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렇게 쓴 거죠. 앞에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쵸? 그림. 지민 조금 더 자야 되는데 선생님이 깨웠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다른 날은 이제 나윤이가 있어서 나윤이랑 나윤이가 이제 한 대 때려주고 두 대 맞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나는데 오늘은 아유 혼자 그렇다고 자기를 때릴 수도 없고 답답하네. fx 제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해주세요. 나름대로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를 보고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거 대부분 공감을 해요. 그렇죠? 근데 기분 나쁜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는 어떤 x 주 변수 이외의 변수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혼자 놀아가지고 걔를 혼자 한쪽으로 빼가지고 걔가 어떤 상수함수가 돼서 y 이퀄 상수함수가 돼서 위아래로 작동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그 주변수인 x 말고 a라고 하는 변수가 저렇게 아주 더러운 상태였어요. 더러운 상태.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미분해가지고 그 F'의 부호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선생님 앞에 지수함수 설명하면서 지수함수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죠? 지수함수 제일 어려운 개념 뭘까? 이교내에서 문제에 적용하기 가장 어려운 개념. 문제풀이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 발견하기도 어려운 개념. 어려운 개념. 중요한 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프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y 이퀄 ax. 그렇죠? 맞죠? 그렇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증가함수,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a가 넘어야 할 때는 감소함수. 그렇죠? 함수 어디를 지난다? 0,1. 그리고 중요한 건 치역. 여기서 제일 어려운 개념은 치역이에요.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문제풀이에 제일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은 치역. 양수라는 거. 이때 치역이, 즉 모든 함수값들이 양수다라고 하는 건 쉬워요. 굉장히 쉽고 임의의 양수가 그 지수함수의 함수값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합이 같은 거잖아요. 이 지수함수의 치역이 양수 전체 집합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치역이라고 하는 것이 양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쉽게 이해가 되고 문제풀이도 잘 적용하지만 임의의 양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이 함수의 치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가 이 함수의 함수값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해드린다고요? 왜 자꾸 해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이런 문제가 진짜로 문제풀이에 적용하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인식하는 것이 이걸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걸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이 개념을 공론화하는 거죠. 공론화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그러네.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냥 풀이를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풀이에서 왜 이런 문제에서 왜 어려워한다? 그런 부분을 어려워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제 범위를 재미분해가지고 그 미분한 것의 부호를 통해서 F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한 거야? 미치쳐갖고 미분을 해보는 거죠.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모두 지수함수는 뭘로 고치라고 했어요? 2의 ln 곱하기 x로 고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미분하면 ln 곱하기 ax 빼기 얘는 뭐가 돼요? 1.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딱 보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실근을 가질 것 같아요? 안 가질 것 같아요? 같죠? 근데 아무 데나 막 가는 건 아니고 ln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lnA가 양수일 때 뭘 가진다? 실근을 가지고. lnA가 음수일 때는 안 가지죠.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그쵸? 안 가지면 안 가지면 F'는 항상 음수니까
감소함수이기만 한 거죠.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A가 5보다 크죠. LNA, A 말고 LNA, 그쵸? 이때 판단은 뭘로 한다?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논리의 근거가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서 선생님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그 판단의 논거에 대다수를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래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프가 논리의 근거예요.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인식하지 않고 처음에 그래프, 아주 단순한 그래프만 보고 그 뒤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연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논리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적인 참 어려운 파트가 이 지수함수 파트예요. 그럼 무조건 실력을 가졌어. LNA가 음수일 때만, 그쵸? 아, 양수일 때만. 음수일 때는 안 갔죠. 왜냐면 음수니까, 그쵸? 음수니까. A가 0수인데 A가 없어가 나왔어. 아니, 그래프를 떠올려야 됐을까요? LNX의 그래프를 그리시니까 LN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잖아요? 학생,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응. 여기 얼마야? 1이죠. 0과 1 사이 때는 뭐? 음수. 1보다 클 때는 뭐? 양수. 지수 로그 함수는 반드시 뭘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프가 논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상황도. 여기 그래프가 없으면, 지수 함수의 그래프가 없으면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LNA가 음수일 때는 너도 음수. 왜냐면 지수 함수는 항상 양수잖아요. 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쵸? 맞아요?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LNA가 음수면 항상 음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감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쵸? 이때는요. 이때는 실근이 반드시 있어요. 그쵸? 이때는 실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우로 나눈 거예요. 선생님이 A가 클 때로 이렇게 나눠서. 이건 뒷장에서 볼 거예요. 여기서 안 보고. LNA가 음수. 일단 쉬운 케이스부터 먼저 보는 거죠. F'X 여러분들 본 것처럼 항상 아무도 적으니까 F는 무슨 함수다? 감수함수다. 그쵸? F는 감수함수다. F가 감수함수니까 그쵸? 실근을 갖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렇게 감수하는데 양수인 것도 존재해야 돼요. 음수인 것도 존재해야 돼요. 그쵸? 딱히 숫자를 집어넣기도 좀 그래요. 왜? A가 문자 형태이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야? 극한을 취하는 거죠. 극한. X를 어디로 보내? X를 마이너스 원대로 보내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 플러스 원대로 보내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우와 이렇게 되면 실근 존재하는 거죠. 저렇게. 그쵸? 맞아요. F가 이제 저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이렇게